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코인을 최종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4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을 어렵게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와 지금 현재 반감기가 여러 번 진행되고 나서 채굴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상승장을 그려왔기 때문에 예. 이번 상승장에서도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 전형적인 주식시장에서 보통 차트쟁이라고 합니다. 그 예.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언론에서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의 본질, 어떠한 이런 주식시장 경제의 흐름을 잘 못 읽는 개미들은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거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예. 지난번처럼 이 비트코인이 또다시 한번 상승장을 일 것 같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뇌가 속기 굉장히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시점이 그 비트코인 관심 가는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가들, 뭐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수십 개의 유튜버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또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데도 약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찬스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부에서 이건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법을 만들어서 세금도 좀 매기고 이래 하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진행은 조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것을 이제 제도권 아래서 이거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개미 투자가들이 주식에 갔던 사람들도 많이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도박이라는 용어가 나오듯이 10,000원, 20,000원, 300,000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금방에 돈 늘어가는 거를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입소문이 짧은 기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도박 그럼 옛날 노름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노름이라는 거는 놀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놀이의 요소라는 거는 이제 재미가 있고 약간의 짜릿한 감정이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규칙과 스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겼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놀이에 판돈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도박이냐 놀이냐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판돈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현장에서 가족들이 명절이나 아니면은 일반 노동자들이 쉴 때에 판돈을 좀 걸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 현장에서 돈이 다 소모가 되는 거는 도박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젊은 20대, 30대, 40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짧은 단기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면 되겠다라는 심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단기간에 어떤 데는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 혜택을 보니까 이게 아주 재미가 있거든요. 스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 퍼지니까 네. 너도 나도 해가지고 다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투자자 관점에서는 예. 하나의 이제 투자 상품으로 그렇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비트코인을 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금보다 이 수익성이 좋다.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 빨간 그래프가 지금 예. 보고 계시는 요 빨간 그래프가 이 비트코인 지난 5년간의 이 가격 변동입니다. 예. 보시면은 2천만 밑에서 계속 움직이던 것이 6천만을 넘어가고 8천만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이것이 불과 5년 만에 지금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급하게 변동이 이루어지는지 예, 맞아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떠한 그 수익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어떤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것이 어떠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지난 5년 동안 지켜봤을 때 뭐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 그런 것이죠. 예.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직간접으로 그 금광에 약간 관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채굴이라는 거는요. 예. 광산업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무적이에요. 네. 근데 여기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이 금광 제대로 터지면 여기 완전 노다지 같은 그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용어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마치 이제 과거에 금광을 캐서 대박이 난 사람들처럼 예, 이런 디지털 금을 캐면 예.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그걸 믿게끔 만든 거죠. 디지털 시스템에 왜곡시키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디지털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는 데다가 네. 그 디지털 문화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채굴하는 이런 그 금과 비유되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금광을 캔다. 네. 또 이런 일들은 저는 지금 뇌 발달과 특히 그 뇌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인간이 뇌 원리를 통해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요소가 많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실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첫 방송, 일부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예. 세계 5위 부자인 예. 워런 버핏이 예. 이 비트코인은 도박이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는 해왔지만 명확하게 이 도박이다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워런 버핏이 명확하게 이 도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도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거는 우리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많은 정보와 자료와 그 방면의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것에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물자를 투자를 하고 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일궈 나가는데 이 도박은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냥 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불확실한 결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성이 있다. 네. 우선 그래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도박이라는 것이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거는 뭐 도박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워런 버핏 하면은 이제 가치 투자자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어떠한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장기간 투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예. 그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이 자신의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다. 예. 왜 저렇게 확률이 낮은 네. 승부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이 도박에 열중할 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큰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세계 5위의 부자가 된 것이죠. 예. 근데 큰 부자는 다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은 아주 단기간에 네. 경제적인 어떤 그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획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게 뭐야 돈은 되는데 이거 완전 도박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이 비트코인이 점점 금과 유사한 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이제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금은 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달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예. 몰리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금처럼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또 새로 발표한 내용, 미국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예.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그 금리 인상도 이제 멈추고 다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감기 때처럼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뭐 원래 그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모양을 보일 것이냐, 행태를 보일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4천만 원대까지 올라서 또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1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 그 완전 채굴, 그러니까 채굴을 전체 2,100만 개 비트코인을 전체 채굴하는 게 100년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뭐 예상보다 훨씬 빨리 했습니다. 예, 훨씬 이제 지금 채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불과 수년 뒤에는 99% 이상 채굴이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채굴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이 비싼 GPU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채굴을 돌립니다. 네. 비싼 전기를 쓰면서 채굴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일부를 받는 건데, 이제 채굴이 끝나면 그 보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과연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이 비싼 컴퓨터와 비싼 전력을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디지털 문화 시대에 컴퓨터 테크닉이 고도로 발달한, 최고로 발달한 경우가 해킹이라고 보았을 때에 젊은 친구들이 그 두 가지가 다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도 익숙하고 해킹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젊은 20대 친구들이 외제차 타고 돈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물어보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트코인의 재미를 보고 하나는 해킹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또 저희는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근로 의욕이 이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뇌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기반인데, 그래서 예. 우리가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테크니컬하게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고 해킹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마구 저렇게 돈을 무리수듯 쓰고 다니는 것, 이런 거는 그 미래가 상당히 그 우려되는 그런 한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북한이 사실 이 해킹 부대 양성에 힘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북한이 약 이제 추산입니다. 2조 원 가까이 예. 이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또 재밌는 점이, 이것에 또 대응해서 미국 그 정보국이 예. 또 역해킹을 해서 예. 그 중에 1조 원 가까이를 다시 해킹으로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디지털 자산이 예.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 이미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 영화 같은 데는 그걸 많이 달았죠. 예. 해킹해서 돈 빼가는 것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 넉먹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해킹 예. 나가는데, 예.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기술, 해킹 기술 이게 너무 그냥 발달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장기간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 생커상품을 그 국제적인 특허를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이 해킹 문화에 와가지고 어떤 데 무력화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가상화폐로서 내지는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예.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중국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떠한 그 범죄 이제 혐의가 있는 거래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크립토커런시 관련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언론사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추스려 봤을 때 예.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굉장히 채굴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그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금보유량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예. 많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 명확하게 어느 국가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명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19만 4천 개 그리고 유크레인 지금 전쟁 중인 4만 6,351개 엘살바도르 예. 유명하죠. 대통령이 직접 네. 그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예. 아주 어떻게 보면 특이한 예. 발상을 한 그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2,381개, 핀란드 1,98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사실상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21만 개 정도 된다고 보니까 그냥 압수한 그 수치만 따지면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또 인구 대비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보면 예. 미국이 제일 많다.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비트코인 관련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죠. 정확히는 그 블록체인 기반 여러 가지 뭐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가장 활발히 한 곳은 미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트렌드는 이 미국에서 활성화됐었던 블록체인 기반 기술 회사나 이 기술들이 중동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거든요. 근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달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예. 위안화지 않습니까? 예. 위안화를 이제 그 오일머니와 예. 이제 트레이드할 수 있는 예.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최근 그 이제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이 예. 미국을 통수치고 예. 예, 속된 말로 통수치고 뒤통수. 예, 뒤통수치고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거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히는 조 바이든의 저탄소 정책에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예. 또 결국에는 이 이제 석유 감산, 예. 석유 감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자신의 그 왕세자로서의 어떠한 권위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켜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 그 키신저가 이런 중동머니와 함께 달러의 지위를 지켜달라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면서 미국 달러의 위상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자들이나 국제 경제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경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화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저는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재산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런데 거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 그러면은 그게 열매라 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업화되고 경제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금이 이제 대두가 되죠. 이제 금이 항상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유통에 활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이제 종이 화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 화폐와 금과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보유가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이 가장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 확보도 알래스카를 비롯해 가지고 참 많이 확보를 잘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경제의 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한국의 경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제 그야말로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네.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혼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적인 요소도 있고 네. 또 그야말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 이게 재미가 들였을 때에 불확실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생활의 리듬을 깰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장 크게 피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시점까지 가면은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중독이 되었을 때 문제거든요.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 몸이 고통스럽고 병들었을 때 진통을 하기 위해서 아펜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아편전등도 생기고 그런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떤 그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술이 알코올이 많이 활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이걸 또 제도적으로 알코올을 조절했거든요. 예. 그리고 진통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또 조절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인 인체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회로가 망가졌을 때는 조절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재앙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마약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경우가 뭐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 쉽게 말해서 중독화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계속. 예. 그러면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일종의 이제 금단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돈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돈을 짜릿하게 해가지고 벌었을 때에 단기간에 벌었을 때에 그것도 별로 노력 없이 했을 때에 그 짜릿한 감정은 우리가 인체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보편적인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발생되는 도파민보다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네. 생활이 다 망가져버리고 오로지 이것만 하고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네. 그런 그 어떤 중독성으로 인하는 피해를 다각적으로 저는 이제 우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까 저희가 워런 버펫을 예로 들었는데 워런 버펫이 지금 그 소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평생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다. 예. 도박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예. 사람들은 당장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한다.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생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라스베가스에서 본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들은 주사위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했다. 예. 맞지.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때 내가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예. 내가 그들보다는 똑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집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건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 맞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예. 도박 본능은 정말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예. 참 지혜로운 분이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 도박은 가장 큰 문제가 중독이거든요. 예. 네. 중독이 왜 나쁘냐? 인간이 생존하고 인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켜야 할 생존에 필요한 가정을 지킨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 사회,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기에는 이제 동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 동기 부여를 깨트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중독은 동기 부여의 질병이다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살아갈 동기를 망가뜨리는 질병이다. 예. 예, 그래서 이 뇌 속에 보면은 동기 부여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뇌를 보면 좋은데 이걸 이제 이쪽이 좋은가 제대로 보면 네, 조기를 보시면서. 이 뇌를 알면 참 재미있고 좋은 게 많아요. 예. 뇌 속에는 이런 그 뇌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시동 엔진과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명체가 출생함과 동시에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건 꺼지면 이제 죽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엔진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인체의 요 시상하부라는 데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시상하부에서 도파민과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 외부에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엔진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역할이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앞에서 물을 드시고 그러는데 네. 수분 조절이 안 되면은 제대로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 수분 조절의 균형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또 일을 못 하죠. 네. 1도만 떨어져도 안 돼요.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그다음에 이제 생식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라는 거를 공급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자동차로 치면은 뭐 4륜구동, 2륜구동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뇌 기능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감정과 조절이 돼가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관련된 회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언어의 구동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체가 뭐 스포츠를 하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엔진에서 구동이 다 연결이 되듯이 그런 연결 기능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할 때에 이 도파민 조절이 돼 가지고 그런 기능과 그런 시스템과 그런 처리 과정이 이게 잘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구동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에 맞도록 구동하는 것이 좀 더 발전하고 중학생이 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사업을 할 때의 구동, 그리고 여기에서 되면은 그 구동 중에 한 가지는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전의 경험과 비교해가지고 창의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물자를 계획한다든지 또 장기 계획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다른 거를 조절하고 억제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시켜 나갈 때
그럴 때의 결과물이 성공을 했을 때에 도파민이 짠 하고 나와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이 결국 이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동기부여를 지속시키고. 네. 그런데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 행위를 안 하면 이 기본적인 구동 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작업이 정상적으로 계획되거나 정상적으로 실행되거나 실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게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독은 동기부여의 질병이다 하는 이런 이제 그렇군요. 용어를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동기부여의 질병이 생기면 예. 가장 큰 문제가 예.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죠. 의욕이 안 네, 생겨요. 의욕이 안 생기니까 불행하다 느끼고 의욕이 안 생기고.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잘 보고 목욕을 잘 했는데도 그거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 강하게 쏘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은 예. 그냥 행동은 하는데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 기본적인 행동 시스템을 다 둔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에게 많은 돈이 생기면 예. 너무 행복해질 거야. 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뭐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서 아주 비싼 와인을 사. 거짓말인데. 예, 그게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 그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군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은 외부적인 자극을 받잖아요. 예. 외부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자극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표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지루한 이쪽 예. 예, 지루한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행정고시를 쳤다 아니면은 좋은 직장에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극이 흥분이 돼 가지고 아 나도 공부해야지 예.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의지가 고취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예. 그래서 좀 더 나은 계획, 좀 더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지식과 모든 기능을 좀 더 이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게 끝까지 이거 가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최적화된단 말이에요. 예. 최적화되었을 때에 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네. 대단한 거죠. 예. 우주를 정복할 수도 있고 워린 버핏처럼 그 장기 동안에 모든 계획이 전부가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거기서 또 긴장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도전을 받거나 새로운 자극을 안 받으면은 효율성이 감소, 또 긴장이 감소되면 나중에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때에 인체 내에 온갖 시스템과 회로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마지막으로 보람을 얻고 보상을 얻는 쾌감이 그게 행복으로 오는데 그건 큰 행복이죠. 예. 그러나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오는 그 보상 시스템이 이 중독이 돼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독은 곧 뇌의 기본적인 기능을 둔화시키거나 아예 어떤 기쁨이나 이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중독에는 첫 번째는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술을 한 잔 먹었을 때도 기분 좋던 사람이 계속 먹으면 한 잔 갖고 안 되잖아요. 소주 한 병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병 먹어 계속 즐기다 보면 한 병 갖고 안 돼. 두 병 돼. 이게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또. 그런데 이게 또 계속 가다 보면은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독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중독은 아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없고 오로지 그거에만. 그래서 이게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가족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 애인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중독에 있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오로지 그것을 해서 땄을 때만 아니면 그것을 생각할 때만 이 도파민이 발생되고 일상적인 데는 도파민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여기 또 그림 사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사진 잘 안 나오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 시냅스에 이 도파민이 약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도파민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자극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거의 배나 크게 이제 그 약물이나 이 중독 도박에 짜릿할 때 그게 쏘아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적인 어떤 노력에 대했을 때의 보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감, 불쾌감, 또 뭐 집중력 감소, 삶의 의욕 상실 이래 가지고 폐인이 되어 버리는 거죠. 폐인. 예. 예. 저도 제 주변에 예. 이제 집안에서 좀 지나치게 예. 풍족한 예. 이 자원을 지원해준 이런 예.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유학했을 때 이런 유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인 친구들은 대개는 집안에서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는 집안의 이 친구들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욕적인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뭔가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큰 친구들은 다소 의욕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쉽게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군요. 예. 과학적으로.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성취해서 얻은 기쁨은 그 경험이 그때의 환경, 그때의 장소, 그때의 사용했던 언어, 그때 동참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긍정적인 행복의 기억으로 다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상해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노력했던 것. 그러면은 이제 부잣집 자녀들도 옛날에는 부잣집 상속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너무 편리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인체가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즐거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회로,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가 사회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꼈을 때에 그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 좋은 자기가 역할을 했던 그 기능이 뇌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축적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 돈을 번다.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명품 뭐 가방을 메고 명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 이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뇌과학을 알면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한 경제 정책을 만드는 건지 이게 뇌과학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예. 또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듣고 예. 또 이런 뇌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 예. 아 이런 이 비트코인은 정말 도박이구나. 예. 이런 도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를 망치는 건데. 예, 뭔가 조금 더 그 좀 내재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예.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얼마 전까지 세계 1위 부자였던 예. 일론 머스크 예.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세계 2위 부자로 살짝 밀려났는데 예. 또 일론 머스크가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낫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이
뭐 세계 제일의 부자,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또 너도 나도 사실 투기 열풍이 있었거든요. 뭐 경제적인 규모나 돈의 액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인간 본성의 행복, 자연스러운 행복, 자연스러운 안정된 보편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정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자식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행복 지수가 높은데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지만 자녀는 없다. 예. 그런 말은 얼마나 그 불행하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저주스러운 말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는 크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는 예. 사실 재산이 뭐 한때는 400원, 429조 원까지 예. 찍었던 사람인데 재산과 상관없이 예. 그 누구보다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예. 어떠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그 돈을 쓰는 삶보다는 예.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위대한 일, 예. 예, 뭐 화성으로 우리 예. 인류를 예.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전기차 도전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었고 예. 실제로 내가 그만한 지식도 없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예. 전기차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은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것으로 인해 얻은 경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재 그 테슬라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 실제로 코인을 많이 팔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는 그런 밈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난 3월 3일에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양의 그 코인을 정리를 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도 사실 그간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일론 예. 머스크가 챗 GPT 챗 GPT 그거 4.0인가 뭐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공개되기 전에 팔았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공개된 거기 때문에 예.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예.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예. 오히려 중국에 너무나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공개된 인공지능 그 기술, 딥러닝 기술들이 예. 계속 발전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킹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킹 기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그럼요. 개발화시키고 자동화시키면 예.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기술 개발한 것을 공유를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우리 국가의 안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니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무엇이든지 한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소수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경제이든 정치이든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 창의적인 소수자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든지 또는 그 디지털 문화에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 위험성이 있고 어느 정도 유익성도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류의 그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것이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건 또 개발돼야 되고 네. 그건 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비트코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이 원래는 그 모럴 해저드, 이 미국 은행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 사실 도덕적 해이 예. 때문에 이 부동산 버블도 있었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건 예. 사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은행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그 우리나라 같이 우리가 과거 이제 외환 보유율이 적었을 때는 이 외환 위기도 발생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은행가들의 행포 이게 굉장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탈중앙화 예. 이런 거래 시스템 이거에 맞아요. 대한 어떠한 생각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봅니다. 혁신적이었죠. 예.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어떠한 그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어떠한 이 금과 비슷한 어떠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것. 물론 이것이 지금 어떠한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실험적인 이 모습은 예.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디지털 문화에 있어 가지고 이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2부 순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 이게 굉장히 방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고 예. 또 사실 주식 거래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가상화폐까지 더해지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코인 회사를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요. 예. 그야말로 개미 네. 돈이 없어가지고 다 투자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런데 그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 중에는 뭐 10만 원대 아니 나는 그 몇십만 원 집에 있는 걸 했는데 그저께 그게 불어가지고 한 돈 몇만 원 됐다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잘잘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거기에는 큰 고객도 오더라고요. 예. 뭐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뭐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단기간에 재미있게 벌 수 있다. 뭐 그런 특징이 비트코인. 뭐 그게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예. 다만 또 끌어오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친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지인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개미 투자자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과학적인 것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뇌를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어서 인푸트 감각 기능 모든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접촉하는 예.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있고 눈으로 보는 정보 감각이 있고 귀로 듣는 감각이 있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몸으로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세한 손으로 표현하는 그 운동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표현하는 그 안구 조절을 해서 눈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특별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동도 보면은 어떤 거는 억제를 많이 했다가 이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뇌의 이 설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이 노란색인데 감정과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행동에 감정이 앞서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행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향적인 어떤 일에 관심을 갖거나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 잘 망가진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감각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하나씩 들어오는데 이런 감각이 두 개가 연합이 되고 세 개가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세 개가 연합이 되었을 때 의미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거 노란 부분이 반드시 감각이 모아진 의미 플러스 여기는 감정이 림빅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독은 이 림빅 시스템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자기만의 감정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조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안정적으로 조절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또 계획을 한다든지 그래서 1차 운동이 두 가지 이상이 연합이 되고 세 가지 이상이 연합이 되고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계획이 연합이 돼서 최상의 행동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이런 과정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항상 비트코인 이런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박 외의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아주 그 따끔한 일침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는 비트코인 자신이 갖고 있던 상당수의 비트코인을 처분을 하고 이제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이 가상화폐보다는 인공지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좀 노선을 바꿨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낫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이 폴 크루그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 먹이 주는 일도 맡길 수 없는 인물.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뭐 많은 사실 테슬라 주주들도 상당히 비난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노력에도 암호화폐는 돈 세탁을 제외하면 아직 제대로 된 사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여전히 강경한 지지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테슬라는 실제로 유용한 것들, 전기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어떤 분야에서는 진정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일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바보인 사람들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비트코인은 하나의 굉장히 재밌는 현상, 실험이라고 인지를 하면 일부 투자자들은 뭐 보통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뭐 투자를 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고 내가 정말 어떠한 이 아주 쉬운 투자를 통해서
대단한 부를 예.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이런 예. 어떤 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죠. 돈은 벌지 몰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한 근로 의식, 이것이 참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런 어떠한 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또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손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이미 들어가셨다면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오십시오. 예.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뇌가 속을 수 있다라는 것. 예. 예, 남들이 버는 걸 보고 어떠한 신기루죠. 신기루를 보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 네. 도박에서 돈 번 사람은 없다. 예. 그러나 돈 번 사람 누구냐? 도박장 주인하고 바람잡이들은 돈을 좀 벌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돈을 잃는다. 예. 근데 비트코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사람과 예. 그것을 잘 협조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처음에 개미 군단이 조금씩 재미를 예. 보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본전까지 다 날리고 예. 이제 그럼에도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사람은 자기 본래 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안정을 찾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얼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 예. 이게 그런 사실 웃을 일은 방법이, 아닌데요. 예. 이게 또 큰 돈을 잃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제 주변에는 또 비트코인을 직접,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제 예, 주변에 그 사업하는 백서를 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예, 예. 백서를 만들어서 책도 만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끝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가상화폐를 사업 모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제가 거리를 멀리 둘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번에 루나 코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권도영 씨 예. 지금 아마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힘들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또 이미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그 김앤장으로 한 90억 원 가량을 미리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앤장에 90억 원을 건넸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가상 코인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일면을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이 방송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을 만들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방송 소감. 아주 유익하죠. 예. 지금 뭐 신문에도 그렇고 제 유튜브에도 뭐 수십 군데에 그야말로 그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의 무슨 광산에 금맥을 캐는 것처럼 또 뭐 채굴 하는 것처럼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은 이미지가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분이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호기심 적절한 시기에 잘 조절됐으면 참 좋겠고, 예. 정부나 당국에서도 빨리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적인 경제에 기여했던 부분은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빠찡코라든지 뭐 정선에 거기도 뭐 그 있잖아요. 예. 라스베가스처럼 제도적으로 잘 정리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재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 또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능에 유익한 것은 제도적으로 또 뭐 활용될 수밖에 없죠. 100%뭐 좋은 것도 아니고 100%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적절한 정보를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참고가 되었을 줄 아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조절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전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은 또 그걸 이제 유익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큰 피해를 안 보고 일상적인 생활에 호기심 좀 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 사실 추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예. 저희가 전달을 드렸고, 조금 이제 깊이 예.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방송을 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